산기슭에서 후드를 눌러쓴 채 산딸기를 따고 있는 소녀. 그런데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꺼내든 성검을 휘두릅니다. 왜? 다른 여자애들이랑 달라서 놀랐니?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는 것. 처절하지만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 이 세계로 넘어간 소녀는 사실 게임 광고 속 주인공이었죠. 여전사 트레이닝 RPG 게임 파이터 퀸. 지금 다운받으세요. 대기업 광고 대행사 VC 기획제작 2팀의 발표였고, 질문 없으시면 PT 마치겠습니다. 팀을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약칭 CD 고아이는 업계 1위의 PT 성공률을 가진 냉철한 커리어 우먼인데요. 식사 한번 하시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운 광고권을 따냈는데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감흥이 없습니다. 반면 기획본부장 최창수 상무는 부하 직원의 성과가 마냥 흡족하기만 한데, 야, 고시디 역신 역시다. 시험 봤을 때부터 될 줄 알았다니까. 반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더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의견이었지. 성과를 올린 아이는 다른 CD에 쉽고 광고력 큰 건을 요구했죠. 그 통신사 PT도 역시가 역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야! 너! 알잖아. 통신사 거는 빌링만 크지 쉬워. 그럼 저는 언제 빌링 크고 쉬운 광고주 주실 건데요? 고아인하고 쉬운 건 안 어울리지. 한우 두 풀 먹어. 선심 쓰듯 내민 법카로 아인의 요구를 물리치는 최상무. 이유 좀 한다고 진짜. 세상 지 혼자 살지. 까불게 냅둬.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능력 출중한 아인을 시기하는 다른 CD들의 바람대로 최상무는 자기 라인만 챙길까요? 아마도. 오늘 첫 출근한 조은정 카피입니다. 한편 워킹맘 조은정은 업계 1위인 아인의 부름에 마냥 들떴는데, 살려면은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고 CD님이랑은 이직을 하게 된 홍카피는 지난 1년 동안 아인 밑에서 일하면서 쌓인 게 많아 보였죠. 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CD님은 위선자예요. 자기가 만드는 광고에서는 휴머니스트인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팀원들의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성공에 미친 소시오패스! 돈과 성공에 미친 돈시오패스로 소문난 아이는 일 못하는 홍카피에게 신랄한 조언을 했죠. 사람은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지. 되고 싶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바뀔 때가 종종 있지. 애 그만 쓰고 딴 일 찾아 홍카피. 1년 내내 헛소리만 하더니 나가는 날 처음으로 인사이트는 말하네? 그래, 거기 가선 지금처럼 이래.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퇴근하려 합니다. CD님, 은정 카피 첫 출근인데 어떻게 식사 자리라도 같이 하시니? 나랑 같이 먹는 한우보다 니들끼리 먹는 껍데기가 낫지 않아? 간다. 들어가세요. 유행의 흐름이 빠른 광고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고고한 백조 아인.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유행을 하네. 넌 일을 좀 일처럼 하면 안 되냐? 내가 뭐처럼 하는데? 전쟁. 지난 19년간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일에 매달려서 성공만을 쫓느라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없었죠. 취미도 없고 연애도 안 하고
피곤해. 나 약이나 줘. 중요한 때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이거 그냥 약 아니다. 오늘도 반겨주는 이 없는 집안에서 외로움을 벗삼아 술을 마십니다. 수면장애를 가진 아이는 독한 약을 손에 더는데 이거 그냥 약 아니다. 끝판왕이야. 웬만하면 먹지 말고 먹더라도 술 마시곤 절대 안 돼. 나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 참 많아. 단숨에 털어넣었지만 일 생각에 잠이 오지 않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일 먼저 출근한 성공지상주의자 아이는 업무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최상무가 전화를 걸어오고 네, 상무님. 권 CD랑요? 알겠습니다. 최상무는 후배인 권 CD와 어떤 작당 모의를 한 듯 보이죠. 톱으로 못 박는 사람도 있어. 톱질 말끔하게 끝내면 그때 망치로 네 명패 딱 박으면 되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불려온 아이는 상무 자리가 걸린 통신사 PT 내부 경쟁을 제안받는데 통신사 PT 내부 비딩 하자고요? 저야 바라던 바지만. 장모님,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십니다. 뭐 실력으로 결정나면은 뒷말도 없을 거고. 웃어? 자기 광고주랑 상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실력 없는 동기 권 CD의 음흉한 속내에 찝찝함을 느낍니다. 하필이면 고시디님네 팀이라. 왜? 권 CD는 승리가 떼어놓은 당상인 듯 상대가 아인이란 사실에 질겁하는 팀원들을 모진 소리로 다그치죠. 비딩 준비나 잘해놔. 아인 밑에서 10년을 일한 한병수 부장은 최상무가 자기 라인을 상무에 앉히려는 명분 쌓기라고 여깁니다. 외통수네. 일단 PT는 이기고 생각해야겠지? PT를 이긴다고 해도 이게 될까요? 실제로 차기 대표를 노리는 최상무는 한국대 후배들을 CD로 발탁해서 자신의 라인을 공고히 구축해왔죠. 빨리 해. 모두 대행사면 위층방 사용해야지. 며칠만 기다려. 회장님이 보채시더라 언제 결정 나냐고. 천방지축 딸내미 미국 보내놓으시고 걱정이 많으셔. 걱정 말고 마셔. 며칠 내로 끝나. 그 천방지축 딸내미는 VC그룹 재벌 3세인 스타 인플루언서 강한나였고 리포트도 언제 쓰나? 이번 주 리포트입니다. 쌌었네. 비서 박영우가 미국 유학 중인 한나를 머슴처럼 챙겨왔는데 박 차장, 어디가? 볼 일이 있어서요. 박 차장이 나 말고 볼 일이 뭐가 있어? 머슴도 따로 볼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삐진 거야? 저번에 내가 술 먹고 한 말 때문에? 나는 머슴이야, 머슴. 머슴! 박 차장 머슴이라고, 머슴! 머슴. 안 삐졌습니다. 그럼 아가씨, 소인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올 때 아이스크림! 민초로! 물론 그런 나날을 버텨온 영우도 한나를 다루는데 도가 튀었죠. 박 차장! 민트 초콜릿 맞잖아요. 맞는 소리네, 처맞을 소리. 나와, 당장! 나오라고, 빨리 나와! 나와! 그 무렵 제작 2팀은 중요한 PT를 준비하느라 한창 야근 중이었습니다. 우리 회의 몇 시죠? 이제 해야지. 붙이자. 평이한 광고 문구를 붙이던 중 은정이 어떤 광고 카피를 숨기는데요. 괜히 어정쩡한 거 들이밀다 날벼락 맞느니. 뒤이어 들어온 아인이 팀원들이 붙여놓은 카피들을 살펴보죠. 저희 팀원들이 러프하게 잡아본 방향들입니다.
ICT가 얼마나 중요한 피트인지 몰라? 그래서 최대한 5G ICT 통신의 미래로 준비했는데. 라스베가스 CES 행사 홍보 영상 만들 거야? 그 기술 누가 쓰는데? 결국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잘난 척 왜 소비자들이 봐야 되는데? 붙이려다 버린 방향인데? 최상무 총회 받는 권CD팀 적당히 이겨서 될 것 같아? 잔뜩 화가 난 아인이 원하는 방향을 준비했던 은정이 용기를 냅니다. 비딩 끝날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저기요! CD님. 설명해봐. 기술은 결국 아인을 불러세운 은정은 솔직당돌한 PT 방향성을 부르짖는데 미래 기술, 통신혁명? 저는 그런 거 싹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기계가 통화해요. 사람이 통화하지. 그래서 미래의 통신은 사람이 더 살기 좋아진 시대라서 사람의 시대로. 한 부장. 예. 집에들 갈 수 있겠다. PT 방향이 잡히자 만족한 아인은 철저히 보완을 요구하지요. 벽 가리고 카피들 전부 파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발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전술을 번복합니다. 한 부장. 예? 그거 파쇄하지 말고 거기 붙여놔. 여기? 그 벽에. 이후 아이는 식사를 권했던 게임회사 대표 정재훈을 만나러 가는데요. 앉으세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일 비싼 식당에서 제일 비싼 메뉴로 예약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비싼 건 호불호를 드러내기 어렵죠. 호는 속물로 보일 수 있고 또 불호는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얼마 전 PT 때 봤던 아인에게 한눈에 반한 재훈은 아인을 스카우트하고 싶다며 호감을 에둘러서 표현하는데 저는 광고가 좋습니다. 치열해서. 그럼 저희 회사에서 더 치열하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일도, 연봉도. 저는 광고 만드는 일이 옷 입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니 그럼 옷 안 입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은 뭐냐? 이 말씀하시려는 거죠? 호감을 눈치챈 아인이 옷 안 입고 하는 즐거운 일에 초대하죠. 옷 안 입고 하는 즐거운 일 오늘도 할 건데 생각 있으면 오세요. 같이 할 수 있는 곳 많으니까 주소 보내드릴게요. 거절도 참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시네. 한편 아인이 눈속임으로 붙여놓은 카피를 권CD가 훔쳐보려 하는데 야, 오씨. 선배님 이 시간에 이거 웬일로? 나야 광고주하고 골프 약속이 있어서 그렇고. 넌 웬일이냐? 최상무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후배를 내쫓아 버립니다. 가라. 고아인 출근할 시간 됐다. 예, 선배님. 아야, 저 계륵 같은 새끼. 고아인이 내 후배였으면 딱인데. 바로 어제 아이는 문틈에 방범용 테이프를 붙여놨고 이를 모르는 권CD가 함정에 걸리고 말았죠. 도둑고양이가 쥐약 발린 고기를 덥석 물어갔네. 그거 잘못 먹으면 탈날 텐데. 이걸로 그림 한번 만들어봐. 별 생각 없는 권CD는 아인이 버린 카피를 베껴 쓰려 합니다. 문어집? 이찬은 나 미팅 끝나고 퇴근. 들어가세요. 누가 봐도 상무자리 걸린 비딩인데 참 생각 없으셔? 생각은 없어도 백은 있으니까. 최 상무님은 왜 실력 있는 고CD님 두고 권CD님 미는 거예요? 실력 있으니까. 고CD님이 상무되면 최 상무님이 지금처럼 제작팀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겠어. 어우씨. 벌써 퇴근하나 봐? 팔자 좋네?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가진 배경만 믿고 승리를 자신하는 권CD는 아인을 회사에서 쫓아낼 생각에 마냥 들뜨죠. 당연히 네가 될 것처럼 말하네? 왜? 최상무가 그래? 안 넘어간다 이 무당 눈가라. 아랑곳 않고 야근에 임한 아이는 마무리 작업 중인 팀원들을 돌려보냅니다. 다들 나한테 보내고 퇴근해.
아니 근데 진짜 다 맡기고 가도 돼요?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니까요. CD님한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특히 이번에는. 워커홀릭 아이는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경쟁 PT에 만전을 기하려 하죠. 얼마 후 임원의 포차 사장 유정석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영업 끝났습니다. 실력에 출중했던 정석은 부사수였던 아인이 완성한 카피를 살펴보는데 내가 창수면 너 제작본부장 자리 안 줘. 나 같아도요. 여기 오지 말고 어디 성당 가서 기도라도 하지 그랬어. 아인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사내 정치질로 쫓겨났던 사수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의식기획에서 하는 마지막 일일지도 모르는데 실력이 없어서 밀려났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요. 할게요. 회사가 어디 실력으로 승진을 하나. 당일 오전 예정대로 제작본부장 승진이 걸린 PT 내부 경쟁이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앉으세요. 시작하자. 예, 저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웬일이야? 뭐 이왕 맞을 매면 먼저 맞죠.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선수친 권 CD가 도용한 카피로 제작한 PT를 진행하는데 저거 우리가 버린 거잖아. 그러게요. 똑같은 거 갖고 올 뻔. 누릴 수 있다라고. CD님 누가 회의실 들어가려고 했던데. 바로 일찍이 최성무가 찍소리도 못할 만큼 권 CD와 확실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려 했던 아이. 완전히 다른 걸 들고 와서 차이가 확실하게 나야 최성무가 어찌거리 못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고 CD네. 고 CD도 방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친 권 CD가 함부로 PT 방향성을 단정짓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대로 한 방 먹이는데 예? 확신에 차 계신데 제 머릿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아님 저희 팀 회의실에 들어와 보셨거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잠겨있는 회의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의실 잠가놓은 건 또 어떻게 하셨을까? 회의실이야 다 잠가놓으니까요. 회의실 번호키 제 사비로 달았는데요. 그만하고. 자, 다음 고 CD.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차례대로 PT를 시작한 아인이 착실히 준비해왔던 대로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통신입니다. 확연한 실력 차이를 보여준 아인의 PT를 본 임원진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정반대 방향을 들고 온 팀이 함께 할 수는 없겠죠.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상무 결정 소식을 들은 VC그룹 강영호 회장이 회사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정리됐어? 이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 전화해서 한나 이제 들어오라 그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어? 상무 결정 났어. 네가 추천한 CD로. 걔가 딱이라니까. 그래도 이건 흠이 좀 큰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흠인가? 영웅이 필요한 시대잖아. 회사 창립 이래 이례적으로 최상무가 임원에 임명한 지방대 출신은 고아인이었죠. 흑수저 아이는 오로지 실력만으로 그토록 염원해왔던 제작본부장으로 승진했고 고 CD님 승진하셨어요. CD님이라뇨? 제작 본부장이신데? 승진 축하합니다. 상무님! 이로 말할 수 없는 노력 끝에 엄청난 성취를 이룬 아이는 더할 나위 없이 감격스러워합니다. 실컷 즐겨. 지금은. 물론 임원이 되기까지 회사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카피라이터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광고 대행사 다닌다고 하면 폼도 좀 나는 것 같고. 사람은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지. 딴 일 찾아. 넌 재능 없어. 누구나 그렇듯 입사 초기의 아인도 서러움을 수없이 겪었는데 울었어요, 우리 신빙이. 카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아시잖아요. 우는 걸 엿들었던 선배에게 저돌적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질리도록 써. 쇼컷이 어딨니?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장땡이지. 보는 놈도 있다 질려서 카피 못 쓴다는 소리 못할 때까지. 조언대로 아이는 끝까지 회사에 남아서 정말 미친 듯이 광고 카피를 쓰기 시작했죠. 왜? 사표 썼어? 새로 쓴 카피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읽어보고 다시 얘기하시죠. 사수 유정석은 근성 있는 아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친 나 들어갔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제작 본부장이 된 아이는 가자. 내가 저녁 살게. 진짜요? 회식 같이 가시게? 제작팀 전부에게 승진턱을 쏘려하지요. 자, 갑시다. 갑시다. 슬슬 올 때가 됐는데. 그런데 선배님, 아니 어떻게 저희 새끼가 고아인 저게? 왜 잔치집에서 깽판이야? 제가 지금까지 선배님을 모시고 충성하고 모신 세월이. 야, 후배의 불만을 잠재운 최상무는 어떤 속셈이 있어 보입니다. 짖지 말고 기다려. 자, 고아인 상무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컴백! 그 속셈을 알리 없는 아인에게 제작팀 배원이가 입사시험 만점 비결을 질문하는데 문체, 의도, 내용 모두 작가와 얼마나 동일한가가 채점 기준입니다. 입사시험 최초이자 마지막 만점자인 아이는 입사시험 당시 난해한 문제에 골똘히 생각에 잠겼고 자, 5분 남았습니다. 포기하시는 건가요? 방금 전까지 한 줄도 못 썼던데. 한 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단 한 줄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충격을 줬죠. 그래서요? 답을 뭐라고 쓰셨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맞네. 아니 누가 보면 부장님이 상무 승진한 줄 알겠어요. 아인을 10년 동안 보필해온 한 부장은 제 일처럼 기뻐합니다. 한 부장. 예. 제가 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은 날달달함을 느끼며 귀가한 아이는 복용했던 독한 약들부터 전부 버렸죠.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아야지. 대기업 VC그룹의 유리천장을 깬 아이는 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인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박꾼이자 술꾼인 남편 때문에 어린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어머니 서은자도 딸의 성공을 접하지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들어오랬지? 대행사로 출근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강한나도 자신의 방패막이로 쓰일 아인의 승진 소식을 접합니다. 회장 딸이 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면 보기 좋겠어?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겠냐고.
이런 흑수저를 얼굴마담으로 쫙 깔면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가 출근하기도 편해지고 서로 좋잖아? 최상무 이번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 강용호는 사랑스러운 딸을 불러들일 수 있게 아인의 승진을 추진한 최상무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죠. 우리 한단 출근하면은 많이 좀 도와주고. 예. 이제 탄탄대로네. 고맙다. 다디. 잠깐만. 아이, 또 찬물 뿌리네. 누군데?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셨던데. 하지만 VC기획 대표 조문호는 자신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마음대로 인사를 단행한 최상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심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세요. 내 방에서 차 한잔 할까? 직후 아인을 불러들인 최상무는 여느 때처럼 생색을 내더니 알지?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학 동기인 거. 내가 적극 추천했어. 제작팀 전부 한 식구 아니냐며 아인이 어렵게 짜낸 통신사 아이디어를 갈취하려 하죠. 권 CD네 팀이 해도 다 제작본부장 포트폴리오인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안 그래? 사모님 말씀이 맞네요. 한 부장에게 넘기라고 하겠습니다. 기대가 커. 길 한번 제대로 터보라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제작 2팀은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장님 누가 그러래요? 우리 아이디어 고상무님 지시사항. 넘겨줘. 근데 이거 제가 하면 권시디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알아. 하지만 광고주한테 실력만큼 중요한 게 경험이야. 은정 카피가 정리해서 잘 넘겨줘. 언니. 그런데 날로 먹는 권 CD가 도리어 성을 내죠.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너는 준다고 그걸 넙죽 받아오면은. 끝났어? 네, 이제 슬슬 공항으로 가시죠. 드디어 다시 조국 땅을 밟는구나. 누가 들으면 독립운동이라도 하시는 줄 알겠네요. 독립운동 맞아. 한편 대행사 출근 연락을 받았던 한나는 독립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면 독립을 해야겠지? 고객님, 말씀하신 와인 준비했습니다. 강한나 씨? 죄송합니다. 마카다미아 접시에 다시 담아다 드리겠습니다. 스탑. 그걸 왜 접시에 담아주는데요? 기업 오너 같은 특별한 분들에게는 재벌에 대한 특혜다? 아니요. 예전에 크게 문제가 좀 있었어. 아, 땅콩? 난감해하는 승무원과 셀카를 찍어서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려 하죠. 주목해라 어설픈 관중들아. 끝판왕께서 곧 도착하신다. 한나의 SNS 게시물을 본 박영우는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힘들어하는 스튜어디스 분들, 나보다 돈 없음 갑질하지 마셈. 안 돼요, 다 내려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박 차장 때문에 비행기 회항할 뻔했잖아. 문제가 될 만한 상황 미리 차단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좀 걸으세요. 아니,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내가 왜 걸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전혀. 눈치 왜 봐? 실장님. 한국에 도착한 한나는 자신을 마중 나온 본사 비서실장 김태환과 눈치 보는 분 한 분 오셨네. 의미심장한 인사를 나누죠. 이참에 내 편으로 서시게? 저야 회장님 편이죠. 역시 보험 참 잘 드셔. 아, 나중에 계열사 중에 보험 쪽 맡으시면 되겠다? 제안이십니까? 설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저야 욕심 없으니까. 갈게요. 그 무렵 아이는 자신의 이름 석자 박힌 명패가 놓인 임원 사무실에 들어서는데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담당 비서 정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승진은 이제 시작이다. 사장 되면
1점 플러스. 이젠 남자가 좋아하는 4대 조건.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룹 회장이 보낸 특별 축하 선물까지 받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과외 상무 축하해요. 뒤이어 회장은 회사의 얼굴이 된 아인에게 거칠애식 인사를 전하지요. 화장 하나 오단볼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 그냥 상무가 아니라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 모델이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큽니다. 끊습니다.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실장님답지 않네. 아, 결정하셨습니까? 잠깐 들른 태화는 통화를 마친 아인에게 차후 진로에 대한 영문모를 선택지를 제시하는데 대학 교수로 가실지 아님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가실 건지. 최상무 이 친구 항상 일 뒤끝이 흐려. 애초부터 최상무는 회장 딸을 임원으로 출근시키기 위해 아인의 승진을 추진했던 것이었고 자네는 회장님 대리인이니까 그 입에서 나와야 옴짝달싹 못하고 받아들이지. 자신이 고작 1년짜리 얼굴마담 임원이라는 통보를 듣게 된 아인은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요.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회장의 격려도 대리인인 태환이 써준 별 의미 없는 대본이란 걸 알게 됩니다. 네, 지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인의 담당 비서도 최상무 사람이었죠. 아이고, 제작본부장님 오셨습니까? 권 CD 자리 좀 비켜줘. 말해. 경청하겠습니다. 상무님. 흥분해서 최상무에게 직접 따지러 간 아인은 조롱 섞인 대꾸까지 듣는데요. 말을 똑부러지게 해야 알지. 우리 고장무가 말을 둥글둥글하게 할 때도 있네. 한 1년쯤 지나면 좀 차분해지지 않겠어? 1년이면은 딱 좋죠. 간악한 최상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돌아서는 아인의 부족한 스펙을 운운하며 일갈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 그러다 가랭이 찢어져. 통신사 광고는 상무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제가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가로챈 권 CD도 뒤따라서 아인을 조롱합니다. 북받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아인이 서둘러 약부터 찾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거칠게 차를 운전하죠. 하지만 약을 버렸던 쓰레기통이 어느새 비워져 있었고 단속 나온 경찰도 무시한 채 약을 찾으려는 일념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뭐 찾으세요?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가까스로 진정되자 엄마에게 버려졌던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재미는 우리 오빠를 잡아먹더니 딸려는 내 딸 기를 죽이네. 고모가 주는 눈칫밥을 먹고 자랐던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강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난 도망치지 않아. 그때의 각오를 반추한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겠다며 약을 챙겨갑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내가 적극 추천했어. 자신의 성취를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회사 임원들을 떠올려 보는데 또다시 찾아온 외로움과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지요. 이게 끝은 네가 있어줘 거기 있어줘.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아이는 각오를 다지고 출근합니다. 부장님 1년짜리라며? 얼굴 마담으로 승진시킨 거라던데? 당일 얼굴마담 임원이라는 소문을 들은 한 부장이 출근한 아인을 찾아오는데 왜? 줄 잘못 썼다 싶어? 아차 싶지. 고아인 저거 썩은 줄이었네. 군대 잘 감으셨는데요. 항상 무탈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던 한 부장마저 상처 입은 아인의 모습에 측은함과 애틋함을 느끼고 오늘 회사 나오시는 거 쉽지 않으셨죠? 최상무와 단판 지으려 하지요. 선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이기는 사람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는 거 압니다. 저 그거 모르는 애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하지 마. 오늘 최상무 만나서 저도 선 한번 넘어볼게요. 하지 말라고. 네가 여기서 나서면 내 꼴만 더 우스워져. 몰라? 비 올 땐 비 맞아야지. 너 지금 그게 입에 들어가? 딱히 하소연할 곳 없는 아이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석을 찾아가는데요. 자꾸 잊으니까요. 내가 누군지, 내 베이스가 어딘지. 그래, 잊어라. 최상무랑 싸우지 마. 그냥 1년만 제작본부장 해. 그 정도도 충분히 성공한 거잖아. 지방대의 흑수저 출신이랍시고 자신의 한계를 함부로 결정지었던 회사 임원들과 단판을 짓고 싶어 하는데 겨우 그 정도에 만족하려고 내가 다 포기하고 산 줄 알아요? 내 한계를 왜 지들이 결정하는데 최상무가 뭔데 내 미래를 결정하냐고요? 어차피 너 회사 내에서 최상무 못 이겨. 싸움은 너 바로 나 돼. 직접 봤잖아. 과거 최상무와 척졌던 정석은 정치 싸움에 밀려서 실력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니네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짐 싸는데 좀 도와드리고 해야지. 야, 끈끈어졌다고 바로 무시하네. 동기였던 최상무에게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나라도 도와줄까? 나도 너처럼 좀 쉬고 싶다.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야, 장수! 네가 나한테 이 자식아! 너 두고 봐! 두고 봐, 이 개자식아! 뭘 두고 봐. 앞으로 볼 일이 뭐 있다고. 회사에서 쓸모없는 거 빨리 치워. 쓸모없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놈처럼 행동하는 아이는 고작 한 번의 패배에 굴복하지 않죠. 패배했을 때 더 악랄해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종자들이 역사를 만들어냈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 역사라는 거. 인사팀에 말해서 제작팀 인사 파일 좀 갖다 줘요. 그리고 회사 내규도. 당장 아이는 제작팀 인사 파일과 회사 내규를 살펴보려 합니다. 가져다 줘. 회사 내규도 갖다 줘. 지도 상무 됐으니까 지 새끼들 승진시켜줘야 되겠지. 꼭 싸우려면 최상무가 너한테 준 힘으로 싸워. 제작팀 인사 권한을 가진 아이는 기막힌 생각이 떠오르죠. 임원이 가진 절대 권한. 그 방법밖에 없어. 한 부장 내 방으로 좀 와. 운전카피 나 상무님하고 얘기하는 동안 비서분하고 대화 좀 해. 귀 좀 막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비 그쳤다. 선 넘어가자.
회장이 선물한 샴페인까지 챙겨간 아이는 제작팀 CD들을 전부 불러 모았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아주 깍듯하게 팀장들을 대접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앙금들 다 넘겨버리시죠? 아유 깔끔해. 대접을 마친 아이는 끝까지 나긋나긋하게 대하죠.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변했어. 좋은 데 가서 한 잔 더 해야지. 그럴까요? 우리 차기 제작본부장님. 잠깐. 장 감독? CD님. 흥이 오른 CD들은 장 감독을 불러서 아주 질펀하게 놀아 제낍니다. CD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왔어? 평소보다 좀 더요? 힘내요. 아, 나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하나? 결제를 마친 장 감독은 부장의 연락을 받죠. 예, 지금요? 이튿날 아이는 자신의 권한으로 일 처리를 마쳤습니다. 제작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누가 제작본부장인지 이제 피부로 좀 느끼시려나? 곧 출근한 권 CD는 왜? 인트라넷 아직 못 보셨어요? 뭔데 또? 자신이 일개 팀원으로 강등당한 걸 알게 되지요.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과잉. 뭐라고? 끊어봐. 좌천된 CD들은 아인과 단판 지으려 하는데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최상무님은 아세요? 일단 가자. 영문을 모르는 최상무도 뒤따라 붙습니다. 고통도 외로움도 참고 참아서 결국 정상에 오르는 아이 고아이는 슬슬 쳐들어올 때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최근 JTBC에서 방영한 대행사는 VC그룹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된 고아인이 최초를 넘어 최고의 위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오피스 드라마로 재벌집 막내 아들의 후속작인데요. 앞에선 백조처럼 우아해 보이지만 뒤에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광고 대행사 프로들의 생활을 담고 있는데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리즈를 연출했던 이창민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표 지향적인 과인 역의 이보영이 이기기 위해서라면 결과만 보고 달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해당 배역을 맡아 넘치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주는데요. 그런 고아인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될 재벌 3세이자 인플루언서인 강한나 역을 맡아 찰떡같이 소화해낸 손나은도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JTBC에서 토요일 10시 30분 방송이니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